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은 증가함수랑 극대급수를 했잖아. 예.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현재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지금도 필기해야 돼. 자, 먼저 함수 생긴 것 좀 볼게. 함수 fx는 잠깐만. fx는 생긴 게 3개가 있어요. 멈추다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약간 점대칭스럽게 그려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모양을 외우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는데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뒤집힌다는 거 정도? 2차 함수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뒤집히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이 3차 함수가 원래 저렇게 생겼냐. 저거 막 바쁜 애들은 막 n짠이고 아니면은 뭐 거꾸로 어떻게 그래야 돼? 이런 거니 뭔 헷갈린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봐봐. 얘들아 y는 x의 1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봐봐. x가 아주 큰 애가 들어가면은 무한대가 나올 거고 x가 아주 작은 애가 나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3차 함수 생각해봐. y는 x제곱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생각해봐. x가 아주 크면은 무한대,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가겠지. 3차 함수 원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 이쪽으로 뻗는다고. 이렇게 뻗는다니까. 간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여기 부분만 잠깐 보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서. 그냥 그 그래프 그리는 걸로 그냥 그리면은 진짜 여기 거의 보이지도 않아.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어쨌든 초고차항이 양수면은 이렇게 뻗으면 돼. 됐죠? 네. 그러니까 막 이거 n짜리 거꾸로 n짜리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양수일 때는 무한대로, 음수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게 그림을 그리면 허그림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근데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얘네들을 3차 함수의 개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형 맞아요.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근데 얘네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프라임의 판별식. 프라임이 어떻게 되겠어? 하여튼 프라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정확히는 프라임의 부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제가 여기서 선을 좀 칠 건데 극값에다 선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친구의 f'x는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프라임이 2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fx가 3차 함수니까 프라임이 2차 함수겠죠.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 함수니까 프라임도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기느냐? 자, 이렇게 생길 건데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프라임의 두 근이죠. 맞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점에서 프라임값 0이라며 이 점에서 프라임값 0이라며 프라임값 0이 나와야지. 잘 들어가? 근보다는 부호가 중요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잠깐만. x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x 알파보다 왼쪽은 프라임이 다 프라임 함수값이 다 양수죠. 그러면 모든 점에서 증가하고 있겠죠. 증가하려고 프라임 값이 양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는 음수죠. 음수니까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잖아요. 프라임이 음수니까. 점에서 자꾸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차례에서. 근데 이것도 디테일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값에서 프라임 값이 제일 작죠. 얘가 F'라임,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F'라임 이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5예요? 맞아요. 자, 딱 여기 가운데에서 기울기가 제일 작잖아요. 제일 감소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S자가 생기는 거예요. 곡선이 예쁘게. 잘 들어보세요.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 0.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고 정점을 찍었죠. 가장 가파르겠죠? 그러다 기울기가 다시 마이너스 3, 2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다시 마이너스 3, 2, 1,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S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밑에 있는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는 할 건데 음수 값이 또 값에 따라서 얘가 빨리 내려가거나 천천히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즉 가장 많이 감소하는 구간 무슨 점? 변곡점에서 되겠네요. 자 그럼 변곡점의 x좌표는 누구와 같다? 프라임의 대칭축이랑 같죠. 변곡점의 x좌표는 프라임의 대칭축과 같겠죠. 가장 가파른 구.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의 프라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의 프라임은 어떻게 생겼느냐? 얘는 보니까 함수가 증가만 해요.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함수 값이 여기서 잠깐 0을 거치지만 프라임이 잠깐 0을 거치지만 증가만 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f 프라임 즉 2차 함수가 다 양수여야 돼요. 함수 값이 여기서만 0이고요. 이런 그림이겠네요. 네, 접하는 아이가 나오겠네요. 2차 함수가 그렇죠? 쉽죠? 네. 자,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진짜 증가만 해요. 기울기 0인에도 없어요. 기울기 0인에도 없이 모두 다 프라임 값이 양수다? 얘는 붕 떠있겠네요. 그렇죠? 야, 여기 값이 기울기가 1이야. 만약에 이게 최소겠죠. 최소 1이야. 여기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쉽죠?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아예 외워서 문제를 풀 것이고요. 저런 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 특이한 놈은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만 유일하게 3차 함수 중에서 감소 구간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만 그 값이 존재합니다. 계속 증가만 하면은 그 값이 안 생겨요. 결국 증가하다 한번 감소해줘야 뭔가 그때 극소가 생기는 거죠. 감소하다 증가해줘야 그 값이 생길 수 있겠죠. 아주 쉽죠? 자, 4차 함수 하겠습니다. 4차 함수는 그리려면 여러 가지 버전 다 그려야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 4개만 그릴게요. 자, 4개는 이제 이렇게 되는 친구. W 모양의 친구. 4차 함수. 그 다음에 잘 가다가 잠깐 멈춰. 다가 올라가는 친구. 멈춰라는 거꼭 네. 그래요? 조금 나쁜 거죠.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새도 심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때는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왕따, 뭐 이제 이지매라고 하죠. 그게 약간 이것도 수입이 되는 거라 그때 특히 이게 좀 넘어와서 일본에서 넘어와서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괴롭히거나 막 이런 게 그때 약간 그랬거든요. 안 좋은 걸 배워온 거죠. 안 되죠. 그때는 좀 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은 때리면은 이제 바로 경찰서 가고 이제 폭력 전파 생기고 학폭이 열리고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치고받고가 아니라 한쪽만 일반으로 맞아도 장난친보다 하면 그냥 너무 가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들 좋지. 그때 애들이 더 힘들어 보였지. 지금은 약간 이제 만약에 한다 치면 때리는 건 없었고 그냥 따돌리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막 때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연수고등학교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었고요. 대건은 모르겠어요. 네, 대건은 안 다녀봐서. 대건은 내 시절이면 있었을 것 같아요. 연수고 애들은 다 이제 그 약간 뭐 폭력성한 거리가 멀어서 네, 대건고 애들이 반에 40명 중에 30명이 담배를 피면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연수고 애들 40명 중에 5명 필까 말까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소수가 되면 걔네들이 숨어서 피거나 또 부끄러워해. 대공원은 그렇지 않죠. 아, 부모상 앞에서 피고 막 이러고 다 하는 거니까 오히려 안 피는 애들이 약간 좀 피해 다니는 그게 원래 다수가 되면 좀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연수는 약간 청정하긴 했죠. 그런 부분에서. 네,
이게 선배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선배들 좀 맨날 다른 중학교 사람들 피해 댕기느라. 왜냐면은 다른 중학교 1, 2학년까지 있는데 얘네는 이제 1학년, 2학년일 거 아니야. 피해 댕겨야지. 그 좋았죠? 그 생각.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딱히 없어. 이걸 왜 했지? 자 갑시다. 잠깐 멈췄다가 가는 경우. 이번엔 안 멈추고 가는 경우. 비대칭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긴 경우. 2차 함수처럼 생긴 경우. 4차 함수는 예를 들어 y는 x의 4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럼 x에 플러스 무한대를 넣으면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서 결국 4제곱 하면은 양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처럼 같은 느낌이겠죠? 실제로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여기 뒤에 잠깐 보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함수인데 함수가 자 당연히 이게 fx 그래프고요. 외우셔야 돼요. 프라임 그래프는 어떤 거냐? 자 프라임은 기울기가 0인 점이 있네.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어. 얘네를 왜 기준으로 보면 좋냐면은 얘네의 양옆이 기울기 부호가 달라. 봐봐. 이 점 기준으로 여기는 감소하잖아, 함수가. 그러니까 음수겠지, 3차 함수가 음수. 그러다가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양수겠지. 자, 여기 다시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음수겠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증가하잖아.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 점들에서는 기울기 다 0 맞잖아. 그치? 0 맞잖아.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게 약간 비례한다기보다 그 경향성이 따라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증가하는 부분 보세요. 증가하는 부분 조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증가한 거예요. 감소하는 부분 졸라 많죠. 그러니까 감소를 많이 한 겁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많이 내려가니까 얘보단 얘가 밑에 있겠죠. 즉 프라임만 보여줘도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프라임이 보세요. 감소한데 감소해 여기까지. 증가한데 조금 올라가 여기까지. 감소한데 많이 내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음수니까 음수까지 다 내려가. 여기서부터는 내내 증가만 한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니네가 4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이러면 뭐를 찾으면 됩니까? 프라임을 찾으면 됩니다. 정확히 프라임에 뭘 찾아놓으면 돼요? 부호요. 근데 프라임의 부호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근을 찾으면 돼요. 네, 근을 찾으면 근을 기점으로 좌우 부호가 바뀌잖아요. 네, 그게 바로 사익각 정리의 일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을 찾아놓으면 편하겠죠. 아까 현주가 말한 것 중에 프라임의 근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건 이건 부호죠. 그렇죠? 자, 얘 볼게요. 얘는 보니까 프라임이 0인 애가 있어. 여기 프라임 값 0이래. 기울기 0. 0이래. 0인 애로 점수를 내렸어. 근데 봐봐. 감소하다가 잠깐 값이 프라임이 0이었다가 또 감소하네? 그럼 봐봐. 감소하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감소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음수였다가 잠깐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음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접하겠네, 여기서.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쵸?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돼. 즉, 이 4차 함수 모양은 3차 함수가 하나는 접하는 근이다 라는 거죠.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프라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친구는 근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감소는 해요. 이 친구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친구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쌤, 3차 함수가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이선 기점으로 음수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선 기점으로 여기가 대충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굴곡이 있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울기가 점점 더 작아져. 그러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7까지 왔어요. 기울기가 커지다가. 자, 마이너스 10, 9, 8, 7까지 왔어요. 기울기가. 7까지 왔는데 다시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어디까지? 이쯤에서 가장 가파르니까 이 점까지 기울기가 떨어져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지죠. 마이너스 5, 4, 3, 2 이렇게. 그렇죠? 이 디테일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일단 3, 4 함수는 굴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고등학교 생활 내내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문제를 잘 푸시면 열심히 푸시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뭐 문제 많이 풀어서 이 문제를 몇 번 봤다 그러면은 비례해서 대학교 잘 가겠죠. 공부야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있어 보인다. 자,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4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대칭이에요. 자, 이 아이는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분이랑 증가하는 부분이 똑같이 생겨야 감소하는 정도도 증가하는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길 수 있죠. 잠깐만, 나 여기 잠깐 멈추고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어차피 이 기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감소하다 증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좌우 대칭 평균거죠. 자, 모든 함수의 개형은 프라임을 통해 판단할 건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뒤에 대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일단 문제가 나왔죠. 3차 함수는 어떤 특성이 있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기억해야 돼. 이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할 설명이 많아서. 3차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 이거 3개 다 그려놔. 밑에 건 몰라도 돼. 밑에 거 그리지 말고 일단 이거 3개 다 그려놔. 셋 중에 문제가 말하는 경우를 찾았어. 셋 중에 이거 말하는 거 같아. 설명 보니까. 그럼 이 녀석의 프라임은 맞다. 근이 2개의 양이구나. 프라임으로 문제 풀자. 그겁니다. 웬만하면 프라임으로 문제 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4차 함수 문제 나왔어? 이거 다 그려놔. 대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다음 4차 함수가, 이 4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데, 양수인이 되잖아?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데, 그때 값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너네가 이 4개를 다 그려놓으면은 그 중에 누가 정답이야? 첫 번째 거죠. 얘는 그때가 있잖아. 나머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4개를 다 그려놓고 문제가 말하는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걸 소거하다 보면은 원하는 게 딱 남아요. 그럼 얘는 프라임이 근 3개를 가져야 되잖아. 프라임을 해서 근 3개 갔나 확인하고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미 다 겨울방학 때 했는데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말고 하나만 더 합시다. 원래 제가 대표 문제 몇 개를 풀어줘야 되는데 숙제를 내야 되는데 대표 문제 안 풀고 그냥 숙제 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대표 문제 어차피 너는 한 번밖에 안 빠지니까 대표 문제 그냥 풀까? 여기까지만 하자. 풀게 숙제는 내야지. 대표 문제는 몇 개만 찍어서 풀게요. 안 풀어준 대표 문제도 숙제입니다. 그냥 이번에 숙제는 무조건 도함수의 활용 투 전부 다 해요. 문제야. 80개 되나? 85개. 네, 좋아요. 다 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풀면은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15x 더하기 4잖아요.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래요. 자,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죠.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증가하는 구간은 이렇게 와서 이 점 포함해도 됩니다. 왜 이 점 포함해도 돼요? 자, 옆에 점이랑 이 점이랑 정역이 더 크네, y가 크네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으로 이 끝에 점도 포함돼도 돼요. 기울기 0인에도 증가 구간에 포함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친구의 증가하는 구간이 궁금하면 그냥 프라임 x 값이 양수인 부분 찾으면 되겠네요. 0 이상. 얘 0인 것까지 포함할 거니까. 다항수니까 프라임이 0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구간 찾는 거죠.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왜요? 최고차항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누가 봐도 증가하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있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5니까 얘가 0보다 큰 구간 찾으면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 이하니까 자, x는 1부터 마이너스 5 사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1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구하면 정답입니다. 아주 쉽죠. 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잠깐만요. 네, 19번 볼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인데요. 이 아이의 극대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로 가볼게요. 그럼 일단은 f'x를 찾을 건데요. 왜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앞에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야. 그럼 솔직히 이런 애랑 이런 애랑 이런 애 세 개잖아. 3차 함수니까. 이 셋 중에 극대 극소가 있는 애는 얘잖아. 그냥 지워. 그럼 난 지금부터 이 값이랑 이 값 찾을 건데 얘네들은 무조건 뭐로 찾을 거야? 프라임으로 찾을 거야. 프라임의 두 근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네의 극값의 x값이잖아. 그렇잖아. 프라임 해보자. 이거야. 자, x값이 어디냐면은 3이랑 마이너스 1인가? 네. 3이랑 마이너스 1이야. 아, 여기가 3일 때 극대고 2이랑 마3이랑 1. 마3이랑 1이에요? 네, 마3이랑 1이야. 자, 1일 때가 극대고요. 마3일 때가 극소입니다. 왜요? 여기가 지금 마3이고 여기가 1이니까요. 그렇죠? 프라임이 이게 아니죠. 이거죠? 위로 올리죠. 네,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극대값 찾고 싶어요? 1 대입하세요. 1, 얼마 지나니? 더하면 되고 극소값이요? 마3 대입하세요. 마3 얼마 지나니? 제가 수투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 게 자, 1 대입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15인가요? 마3 대입하면 또 계산 다 해야 돼. 그쵸? 귀찮다 이거죠. 마이너스 17이에요. 네, 그 아이에 뭘 구하라고요? 합이요? 마이너스 2네요. 네, 구하시면 되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도 마찬가지로 미분하신 다음에 24번 이렇게 풀어볼 건데 24번이 잠깐만 할게요. 24번에 설명만 잠깐 할게요. 그 문제를 풀 때 아니 일단 이걸 무조건 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라는 거야.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극대값이 있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지. 나머지 극대값 없는 애들이잖아. 생김새를 보면은 얘는 없잖아. 자, 봐봐. 극대값이 x는 마이너스 2에서고 이때의 y값이 14래. 야, 마이너스 2 넣으면 14가 나온대. 두 번째로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는 0이겠네? 그쵸? 기록이 0이잖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나왔죠? 이제 문제에서 극 대값을 물어볼 거예요. 아, 극소값을. 자, 어차피 A, B 다 알았으면은 미분하면 나머지 근 한 개도 알겠죠? 모든 식을 다 알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아, 구해가지고 대입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뭐 어려운 게 없죠? 무조건 그 함수 활용 풀을 풀 때 들어보세요. 이걸 풀 때 쓸모가 있건 없건 3차면 3차 그림, 4차면 4차 그림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무조건. 그 그림에 따른 프라임도 그려놓으면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프라임을 잘 안 그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를 아예 외워버렸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실 건데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알았죠? 이거 뭐 해볼까요? 무조건은 알아서 하면 되고 36번도 알아서 해보죠. 별로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39번 해보라고요? 10번까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2차 함수가 프라임 x예요. 아, 이 3차 함수의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여기가 마3이다, 비율이 0.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자, 여기가 1이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그 속값이 마13이래요. 아, 여기가 마13이래요. 네, 그때 값을 구하. 일단은 먼저 이걸 해보자.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를 미분하니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근이 두 개래.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3이래. 나와 있잖아. 프라임이 근 1이랑 마3이랑.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이 마3이랑 1이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네. a가 뭐 얼마? a가 얼마지? 3. a 그냥 3. 두 근의 곱이 마3이네. 그 얼마지? 9 마이너스 9 나오잖아. 둘다. 그렇지. c는 어떻게 구해? 1마13 지나야 되니까 c 구하면 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8인가? 네. c 마이너스 8 타고 있네. a, c. 자,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때값. 그때 값은 마3 이렇게 되네. 너무 쉽죠? 나머지는 됐고 도함수 그래프 해석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리시면 되겠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봐서 자 이제 51번을 한번 볼게요. 51번 51번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51번이 조금만 볼게요.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프라임을 따져야 되는데 자 문제 볼게요.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 3차 함수가 보세요. 일단은 막 이거 막 x로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봤는데 이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이게 뭔 개소리지 하다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립니다.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를 그려보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이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모양이려면은 프라임이 두 근을 가져야 되겠네요. 프라임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분하고 그러니까 난 F 프라임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원래 함수로 푼다기보다 프라임으로 푸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x 2x 제곱 플러스 2ax 3a인데 이 친구가 두 근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죠. 그렇죠. 판별식하면 끝났죠. 아주 쉽죠. 옆에 있는 54번은 그 값을 안 갖고 싶대요. 그래프 중에서 얘네들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프라임이 적하거나 분 떠 있으면 되겠죠. d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런 식입니다. 아주 쉽죠. 계속 넘어가서 4차 함수 62번은 한번 해본 말이죠. 문제가 진짜 쉽기는 한데 그래프를 그려놔야 쉽습니다. 그려놔야 돼요. 매 문제마다. 네,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기 틀린 거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제대로 좀 천천히 하고 한 거니까 도함수의 활용 2는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게요. 한 명짜리는 좀 그렇고 2명 이상부터 다 풀어드릴게요. 기억해놔. 2명 이상부터 다 도함수의 활용 천천히 할게요. 알았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풀어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푼 것 중에 절반 넘게 틀려도 돼요. 가져오세요. 알았죠? 여기가 시험 문제의 핵심이자 수능 킬러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기 못하면 일단 수능으로는 답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62번 볼게요. 62번이 4차 함수래. x의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4a x제곱인데 얘가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대. 이게 뭔 개소리인가 해서 4차 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봤어. 내가 아는 거. 양수니까 그려지겠죠? 아는 거 4개밖에 없는데 그 대값이 있는 애 얘밖에 없네?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 개형이 나와야 된다고? 프라임인 3차 함수가 세 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서로 다른 프라임을 찾자. 그러니까 인간한테 프라임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데 이
프라임이 지금 4x로 묶어보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예요. 아, 일단 프라임이 근이 하나 있어요. 0이. 얘가 두 근을 가지면 되겠죠. 서로 다른.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내가 두 근, 이거 풀어볼게요.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9 플러스 8a인가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면 되나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중근이 있으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얘는 중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친구가 혹시 0을 근으로 갖는 경우가 있다면 중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0을 근으로 갖는 경우인 A가 0은 빼줘야 되겠죠. 얘가 0이면 0이 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0을 빼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고1 때 했던 거잖아요. 수학상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했잖아요. 네. 뭐야? 좀 오래 있어 갑자기. 뭐야? 뭐래? 실프대. 뭐야? 진 미래에 대한 미래가 생겼다고.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야, 슬플 때 뭐가 있어? 한글쌤이랑 성성만 안 슬펐어. 아니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자, 일단 어쨌든 네. 아니 뭐 사실 생각해보면은 정현이가 또 수학사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힘들긴 좀 했지만. 네. 뭐야? 네. 왜죠? 정현이 쳐다보니까 몰라 나도 뭐라 하는지 몰라. 그냥 표정을 지어. 아니. 와, 의진이가 아니. 의진이가 정현이가 앞에 있으니까 내 통수를 이렇게 또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주도 주연쌤이랑 같이 통수 쳤는데 이것들이 뭔가 너랑 같이 있으면 그냥 선생님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 선생님 말하셨던 그 정혜님 무서운 표정을 방금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뭔 소리야. 너무 때려보는 이상 내가 어제 내려왔어. 왜 안 들려봤어? 자, 우선 보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4번 4번 해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이거 4번 하겠습니다. 자, 얘 풀고 뒤에 거 몇 개 풀면은 될 것 같아. 이거 하나 풀고 도형 하나 풀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가볼게요. 64번 볼게요. 자,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얘가 좀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는 약간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좀 집중하시고 보세요. 네,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초고차항 양수니까 양수니까 그림이 4개인데 걔가 그때 값을 갖지 않는데요. 여기서 멘탈에서 현주 같은 친구들이 무너지는데 뭐냐 보세요. 4개를 현주가 그려봤어요. 말한 대로. 현주는 그리긴 그릴 거예요. 처음엔 아닙니다. 아 맞다 이러면서 그릴 거거든요. 그랬는데 더 멘탈이 나가요. 그때값 안 가는 데가 3개야. 근데 그때를 갔는데 얘 빼고 나머지가 될 것 같은 걸 지금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인사이트는 뭐예요? 차라리 그러면 반대로. 네, 그때값 갖는 중에 그때값 갖는 시간이 없어요. 갖는 경우에 대한 A의 범위를 구하고 그 A를 A의 범위에 거꾸로를 그냥 아예 나중에 마지막에만 쳐주면은 얘네가 다 따라 나오겠죠. 그때를 갖게 하는 A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범위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네들이겠죠.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도 뭐랑 똑같아요. 방금 직전에 푼 그때 갖는 거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F'X를 또 찾아야죠. 왜요? 그때를 가지려면은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자, 이거입니다. 자, 일단은 4로 묶어볼게요. 자,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싶은데 이게 됩니다. 되게 이런 문제들이 2a를 없애주는 x를 넣으면 되잖아요. 1입니다. 1. 인수분해가 되니까 지울게요. 일단 인수분해가 그러면은 1로 되니까 1, 0, 마 1, 마 2a, 마 2a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일 1, 2a, 아닌데? 마이너스 2를 내려가지고 거기가 좀 내려갔는데 여기 못 내려왔다. 이거 마이너스 1 맞아? 거기 아 1로 내려오고 1, 마일 거기를 그 다음에 2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a, 해서 0 맞죠? 따라서 일단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로 인수분해가 되었죠. 이 프라임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우리는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있긴 한데 일단 얘가 그러면은 기가 양수여야 되겠죠. 우리는 일단 적용물을 구해놓고 뒤집을 거니까. T가 양수인 걸 구해보니까 1 플러스 4, 8a가 0보다 커야 돼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딱 하나, 만약에 얘가 두 실근 갔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1이랑 누군가를 갖는다고 치면 이건 중근이잖아요. 이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2a가 0이네요. 아닌데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이게 0이어야 되니까 a가 1일 때네요. a가 1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a를 1을 빼면 실제 나온 범위는 a가 막 8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a가 1보다 클 때잖아요. 자, 이게 정답이 아니죠? 이거의 정반대를 정답으로 하면 되겠다. 자, 이 경우가 뭐예요? 이 경우가 세근은 극대가 있을 때죠. 없을 때는 그러면 자, a가 막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1이면 되겠어. 그렇죠? 이 범위를 정반대로 하면 헷갈리시면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8분의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런 범위잖아요. 이거의 정반대는 1이랑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7번은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 잘라서 극대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던 것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수학 상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83번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오늘 숙제 전부 다 해보시는 걸로 할 거고요. 숙제가 양이 좀 돼요. 시간도 걸립니다. 이거 절대 당일 아침에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게 금요일에 놓으시는 건 상관없지만 토일 때 좀 숙제를 하세요. 정 만약에 좀 숙제를 못할 것 같으면 금요일에는 좀 하십시다. 알았죠? 금요일은 좀 하십시다. 정현이가 스펙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와야 되겠다. 그치? 네. 거짓말 해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네. 자, 볼게요. 네, 윤희는 왜그 자기의 번호가 있는데 없는 척을 계속 해왔을까? 얼마 전에 받았어요. 엄마가? 아까는 좀 오래전에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치? 네. 근데 저는 얘 번호가 있었는데 얘는 제 번호가 없었어요. 아니야, 자, 없는 척 한 수도 있지. 네. 동생 번호 넣었는데 그건 안 궁금해. 이제 정색하는데 예준이가 좀 요즘 나한테 화가 많아. 어쩔 수가 없어. 받아들이고 왜 스케이트 그래. 원기야. 네? 아 원뿔은 아니요. 네. 이렇게 높이가 그냥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 내접하는 거니까 원기둥은 아마도 얘를 그림에 그려야지. 원뿔이 있는데 여기가 3이고 9래. 이건 알겠는데 내접하는 원기둥은 이렇게 내접을 할 거 아니야. 밑에 이게 이제 이거 중심 좀 공유하면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원기둥이 생길 거 아니야. 원기둥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밀면적 곱하기 높이 해야 될 거 아니야. 3차원 문제니까 2차원으로 가자. 3차원 문제니까 2차원으로 그리자. 얘를 2차원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되게 이런 문제는 닮은이거든. 그래서 쉬워.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닮은. 그럼 봐봐. 높이를 잘라. 어차피 여기가 3이래매 9래매
이 직각 삼각형은 1대 3이야 비율이. 그러면 얘도 1대 3일 거고 얘도 1대 3일 거야 닮음이니까. 근데 나는 반지름을 x라고 하고 싶어. 반지름을 x라고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얼마야? 3x 1대 3이니까. 잠깐만, 그럼 이거 높이 얼마야? 그래, 9-3x 이렇게 닮음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두면 높이는 9-3x라고. 자, 밑면적 파이 x제곱, 높이는 9-3x. 이게 바로 부피네. 이 원기둥의 부피네. 그렇지. 대신에 약간 이런 게 있지. 이렇게 막 써도 되냐? x가 범위가 최대 3이겠지. 원기둥을 아주 작게 그려봐도 어쨌든 반지름이 3을 넘진 않을 거 아니야 원기둥이. 그치.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등호 붙이지 말자 3부터 0 사이일 것 같긴 해. 이 정도만 써주면 좋겠지. 그치. 그치. 이거 x라고 하지 말고 r로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난 지금부터 얘를 그려보려고.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 파이 잠깐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세제곱 9x 제곱인데, 그럼 내가 이걸 그려볼 거야. 왜? 부피의 최대값 구하려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저 범위 잘라서 볼 거란 말이야. 얘를 그리니까 미분을 해볼게. 얘를 내가 이제 vx인데 v 프라임 x를 그려보니까 써보니까 이게 프라임이야. 그럼 봐봐. 자, 프라임이 근이 0하고 2야. 프라임이 0하고 2야. 위로 볼록하잖아. 프라임이 이렇다는 건 따져봤을 때 점점 내려올 때 이 3차 함수는, 자, 0의 왼쪽은 감소할 거야. 부호가 분수니까 감소할 거야. 그렇잖아. 네. 0과 2 사이는 증가할 거야. 증가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지. 기울기 0 됐으니까. 증가하다가 멈춰. 그러다가 다시 감소하네. 아, 3차 함수 이런 그림이구나를 대충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여기 0이래. 나 0부터 어딘가에 있을 3까지 볼 거야. 여기는 2니까 2보단 3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최대값 어디 있어? 0부터 3까지 볼 거야. 최대값 어디 있어? 2. x는 2에서 있네. 그래. 2를 어디 대입해? 원래 함수에 대입하면 최대값이야. 물론 나중에 이제 비율관계를 배우면은 아주 쉽게 비율관계에다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식과, 그러니까 인수와 근의 관계를 배우면, 인수와 근의 관계를 배우고 비율관계를 배우면 이 문제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게 그냥 바로 나와. 정답이. 자, 암산으로 나와.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자. 네. 네. 숙제는 85번까지인데 85번은 무조건 질문하실 거라 기대가 딱히 없고요.